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3주차 이제 드디어 오고 있는데 다음 주 마지막 4주차를 남겨놓고 있고요. 오늘 3주차 동형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평균은 74.5고 평균이 74.5고 최고 점수가 97.5네요. 두 분이 계시는데 97.5 장혜선님, 김준, 장혜선 누구예요? 장혜선 빨리 손 들고. 김준님, 김준 박수. 둘이 박수. 자, 잘하셨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3주차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3주차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면 41번 문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의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 그런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데 한 분이 틀리셨어요. 이거 100% 다 맞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기출이 됐고, 이거는 기출됐던 거고, 종부세는 수없이 11월 달 이제 시작되면 11월 달 되면 또 이제 한 뭐 둘째 주나 셋째 주 있다가 이제 내년도 28회 시험 대비 강의가 시작될 때 28회 시험 새내기들한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부과가세, 정부 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거기서 날라온 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는 확정될 수도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11월부터 강의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과세표준과세액 정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 고의서 날라온 휴통에 들어가고 없잖아요. 세목 어떤 겁니까? 종부세. 기출이 됐던 거고 1번 정답이고요. 42번 문제 보시면 자, 요약집 16페이지 참조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16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자, 주택의 취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지방세부가 제척기간에 이를 부과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 계속 나왔죠, 지금?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소멸에 관한 부분에서.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다 몇 년이야? 10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10년입니다. 4번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고요. 또 사기친 것과 함께 또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지방세 제척기간 10년이 되는 경우.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했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무신고했을 때는 그냥 무신고와 달리 요거 몇 년? 10년. 부동산 실명법에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인데,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했다. 요 때는 또 무신고인데도 몇 년? 신고기한 신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몇 년? 10년. 요것도 사기친 때와 똑같이 10년.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일반 지방세, 나머지 무신고는 몇 년? 7년이고 기타 5년. 그래서 요거 했었고요. 4번 정답입니다. 4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납세의무 확정과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에 의해서 자,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5가지 소멸 사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닌 거 부과, 철회, 그 다음에 결손 처분, 납세자의 사망, 이 3가지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시고 2번 집은 요약집 15페이지 참조고,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출제했으면 뭐 이렇게 너무 쉽게는 출제 안 했을 건데, 물론 실전에서는 뭐 이런 문제 나오지만, 자, 어떻게 간에, 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된다. 자, 신고하는 때 확정. 틀렸죠, 여러분들? 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상금만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결정하는 때만,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년? 7년. 지방세 무신고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일반적인 지방세 무신고는 7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부가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국세징수권은 1 징수하는 때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자, 5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자는 납세금 소멸한다 그러는데, 우리 소멸시효 국세는 5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정도고, 근데 지방세는 5원 미만이든 5원 이상이든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몇 년이고, 지방세는 5년이고 소멸시효가요. 이거 갖고 비교하고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44번 문제. 자, 요건 조금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이건 이제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자,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저 선풍기 좀 누가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물납 허용되지 않고, 종부세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 허용되지 않죠? 예. 취득세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지 않죠? 재산세 도시적분, 지방세에서 재산세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만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된다고 그랬죠? 예, 물납 허용되고 분할 납부도 허용되고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가는 곳이면 웬만하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런데 어디만 안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물납과 분할 납부만 안 따라다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는 것은 어떤 거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거 요약집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고요. 물납, 자, 우리 물납 허용되는 거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도시적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허용됐다가 올해 자 물납이 폐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작년까지 물납이 허용됐다가 올해 물납이 폐지됐고 올해부터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속세, 자 상속세 허용되고 상속세 허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세도 작년까지는 물납이 허용됐다가 올해 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 상속세가 정도가 허용이 되고, 물론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분할 납부는 역시 분할 납부 우리 재산세 허용되고, 종부세 자 얘도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자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속세 자 허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세가 또 허용이 안 됐다가 허용이 허용이 되고요. 자,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여기서 재산세만 허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정답이고요. 자, 45번 문제 여러분들 요약집 19페이지 참조고 보겠습니다. 다음 조세 중에서 다음 조세 및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서 그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 채무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그럴 때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요약비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익비용 또는 자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 또는 체납촌비가 무조건 1등이고, 2위그룹이 소액 임차보증금, 상가전주택이 된, 또 그 다음에 최종 3급은 임금채권, 2위그룹이죠. 3위그룹은 어떤 거예요?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되는 유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유세.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되는 유세,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당해세들 재산세,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예?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애들 당해세들. 다시요, 재산세, 그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돼, 후에 설정돼,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3위그룹,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예? 얘네들 상속증여세는 항상 얘네들이 3위그룹이고, 그 다음에 4등, 5등, 6등은 따져봐야죠.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그러면 그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하고? 우선하고.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위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종 3개월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일반 임금 채권은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국세지방세보다.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입니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 45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이 소액 임차보증금은 2위그룹입니다. 얘보다 앞서는 것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인데 봤더니 뒤에 보니까 2번부터 5번까지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이나 체납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무조건 1번이 정답, 얘가 자, 최우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2위 그룹이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46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 세율 중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요 46번 문제도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5번이요.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물 개수 지난주에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세율 적용 시에만 면적 차이가 있죠?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의 경우에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여기서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의 증가가 된 경우 제외되니까 면적 증가 없는 경우니까 어떤 세율 적용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면적 증가가 있는 건축물 개수는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고요. 나머지 1번부터 이거 4번까지는 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1번 같은 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나오면 항상 단서를 잘 보라고 했어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적용된다는 거.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고 2번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형식 취득이고 3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나오면 단서 잘 보라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환매 등기를 표현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1가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있고 또 하나 제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뭐 이렇게 넘기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좀 있으시면 자, 또 하나 여러분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제가 요약집에는 없었지만 추가해둔 거 있죠. 자,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벌채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자 말이 헛나간 것 같다 어째? 하여튼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어떤 세율 적용하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아직도 틀리신 분들은 분명히 외우셔요, 여러분들. 47 같은 아침 먹고 한 번 보고 점심 먹고 한 번 보고 저녁 먹고 한 번 보면 외워집니다. 이 특례 세율 특례 같은 거 이런 거. 47번 문제 보시면 47번 문제 자 요약집 26페이지에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앞선 회차에서 나왔던 겁니다. 4번 보시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취득세 납세를 진다. 이건 재산세에서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 나오는 거지. 에? 취득세에서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번 자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두 분 고르셨는데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납세무자 된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실질과세는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무자 된다. 맞습니다. 2번 주택법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이 납세무자가 되고 3번은 작년에 또 옳은 거 골라서 나왔던 거죠.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래서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가설한 자 X고 5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는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4번 정답이고 4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28에서 2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8에서 29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아우 이런 거 너무 많이 봤네요 우리가. 자, 취득세 취득 시기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항상 아직도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누가 취득하느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누가 취득하느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 저기 화면 저 카메라 앞에 지나갈 때는. 자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늦은 새벽 한 2시쯤에 깊은 밤에 우리 저기 나간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늦은 시간에 심야 새벽 한 2시쯤에 조용히 동강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이 얼굴이 탁 지나가면 놀래 안 놀래 여러분들? 놀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숙이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 카메라 앞에를 그래서 카메라 앞에를 숙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고 그랬네 그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 사람들 심장병 걸리게 하면 안 되는데 항상 이게 에티켓이지 저 잠깐 숙이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 48번 자 봅니다. 우리 취득세 취득시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항상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을 항상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비를 취득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잔금지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시로 보는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는 언제 취득시로 한다? 계약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일.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나머지 유상승계 취득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등기일로 바꿔서 앞에서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3번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아니고요. 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하다 공부상 지목 변경 이렇게 옛날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동등하게 중 빠른 날 바꿨어요. 앞선 회차에서 나왔던 것은 자 사실상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사실상 사용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바꿨었냐면 자, 지목 변경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 자, 사실상 잔금지급으로 바꿔서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죠?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이 있어도요. 4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상장법은요. 코스닥 상장법인 포함해서 주식 60%를 소유하던 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70%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이미 된 상태에서 60% 자 지분이 추가 취득했다 그러면 자 몇 프로만 과세한다? 추가 취득한 10%만 과세하는 거지 70%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위 1의 경우에 70에서 60으로 60에서 65%가 된 경우에 60에서 5%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자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최고 비율이 70%였어요. 자 그러면 그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는 거지. 저거 60에서 65% 됐을 때 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70에서 65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런 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그 이전은 과정은 생략하고요. 70에서 60
그 다음에 줄었다가 60에서 만약에 90%가 됩니다. 지분이 30%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5년 내 제한이 있었으면 올해 5년 내 제한 없어지고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최고 비율이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이때 과세된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몇 프로요? 요거 70에서 자 늘어난 90% 늘어난 몇 프로만 20%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2%만 과세하는 거고 요 30%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거였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봅니다. 자 3번도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과점주가 여러 명의 경우에도 연대 납세문이 자 없다 그러는데 연대 납세문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속계실부터 아니고 상속계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고요. 5번 같은 주소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소립을 안 분하는데 어떻게 한 분 계산한다?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고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에 자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약집 28페이지하고 요약집 29페이지 참조. 또 나왔네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 자 계약 해지의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무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나 공정증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한 계약 해제 신고서, 제출된 계약 해제 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또 틀렸죠, 여러분들? 등기 등록 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 거지.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틀렸고요. 3번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된 때는 그 기한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새로의 기간이 시작된 날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날 아니고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된 날이에요. 앞에서는 만료된 날로 나왔었습니다. 자 기간이 새로이 시작된 날을 취득으로 봅니다. 자 회원권 같은 거 입회기간 연장하거나 자 그럴 때 4번 5번은 요약집 26에서 2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6에서 27페이지 참조고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요거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배우자 또는 직계림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로요? 증여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적인 예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의 처분으로 취득하거나 또 그 다음에 기타 대가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요약집 27페이지 6페이지인가요? 쭉 나와 있죠. 요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들 다시 한번 봅니다. 요약집 2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요새 올해 새로 추가된 거 요약집 27페이지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4번. 자, 배우자 직계림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열거된 올해 예시한 추가된 사례 4가지요. 27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기억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니은번 소유지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했다거나 이런 것들.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거나 수정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든가. 그래서 뭐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모님으로부터 처갓집에서 상속받은 것, 뭐 증여받은 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그걸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렇게 대가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림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들은 하여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시험에서는 뭐 요 내용을 또 알고 있는지 또 다양하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오셔가지고 문제로 다시 오셔서 5번 지문 부담부 증여도 뭐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재산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앞선 회차에서는 뭐 채무인수액 이외재산 부분은 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나 바꿔서 나왔었죠. 취득한 것으로, 자, 나머지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통영사주차에는 개정된 내용들, 올해 그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들이고 그동안. 근데 사주차 때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드리고 또 추가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특히 개정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와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여태까지 통영 3주차까지 안 나왔던 개정 내용들 또 문제화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4주차 때는 개정 내용을 또 문제화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또 시험장에 하도록 자, 문제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확인하셔야죠. 그럴 때 보니까 1번 취득가격이 50만 원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는데 자, 51번 문제 보면 여기에도 답을 고른 사람들이 세 분이나 계셔요. 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니까 50만 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2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세율 중에 일반 원칙이죠. 낮은 세율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지문은 요약집 30에서 31페이지 참조고 30에서 31페이지 참조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자, 요거 이렇게 저 3번 지문이 그대로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우리 유상승계취득인데 국수공판법 보니까 취득세 과세표는 시가평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옳은 거 골라라. 긍정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런 것들 3번 맞고요. 4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제척기간. 자, 상속을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요거 무신고했을 때는 그냥 무신고와 달리 몇 년이라고 이거? 10년. 사기신고과 똑같이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영구이나 세율 6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이하니까 여기서 지금 1%예죠?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 5번 지문처럼 또 이렇게 기출이 됐었습니다. 52번 문제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이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런데 원시 취득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원팔 원시도 원팔이고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입니다. 그래서 농지니까 상삼 2.3%고. 하여튼 공인수면 매립간척이 농지를 제외한 공인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원시득 2.8%. 상속으로 상삼. 자, 상속으로 3번 지문 주택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죠? 맞고. 경매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자, 경매면 공매, 경매, 매매교환, 유상승계취득이죠? 유상거래로 자 농지를 취득하면 3%인데 농지 이외에 토지를 취득했다 몇 프로? 4%입니다. 1천분의 42회죠? 1천분의 42회야지. 그래서 유시, 비시, 이거 4%.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총유물,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죠? 2.3%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요약집 38에서 39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실성산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자, 첫 번째 사실성산의 종류는 별장,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네, 골프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이 골프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 이미 정리해드렸어요. 보세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지, 그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산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산이고, 간이골프장이나 자, 그 대중골프장은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사실상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프장 요거 그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자,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골프장. 그랬죠? 예, 근데 다른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다른 사실상사는 원시든 승계든 불문하고 중과세를 하는데 뭐만? 골프장만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자, 깊은 내용들이었지만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골프장 예, 사실상산이지 다른 애들 아닙니다. 두 번째 거 보니까 두 번째 거 고급 선박이란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 제외되고. 자, 어떻게 사실상사는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하고. 마지막은 요약집 39페이지 참 좋은데 고급택을 취득해서 며칠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인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일이 되는 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이 또 며칠 내? 30일 내 신고나 또 그때도 30일 나오잖아요. 또 사실은 또 30일 나오는 게 국가나 법인 등이 국가나 지자체 법인 등이 자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도 없구만 아주 그냥. 자, 국가나 지자체나 법인이 매각을 하면은 그 재산을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그 매각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때도 이제 물론 30일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런 경우 30일 되는 거 기간이 취득세에서 5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22페이지 참조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나왔다시피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집중되니까 등기 등록과 어떻게 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볼 수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2번 지문 요약집 23페이지 참조고 또 나왔네 이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법인 설립 시니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없고 가점주의 주식 취득에서 3번 지문 요약집 47페이지 3번하고 4번은 요약집 47페이지 참조인데 3번하고 4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 요약집 47페이지에 뭐 추가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용들 그죠? 자 요약집 47페이지 바탕색 박스에 보면 추가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한번 봤어요. 요약집 47페이지 나왔었죠. 자, 다만 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거나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대가관계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니까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요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받고 자, 54번 문제 5번 지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이미 앞에서 또 나왔었던 거예요.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과세요. 면제한다 틀렸습니다. 취득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자 과세합니다. 과세. 그래서 비과세 배제되고요. 5번 틀렸습니다. 역시 48페이지 참조고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힘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는 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힘을 내보시고 봅니다.
5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얼마?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율에서 보통징수방으로 징수한다. 이미 앞에서 나왔었고요. 이거. 자, 그래서 중과산세 기출이 됐었는데 실전 기출 문제에서는 기출됐던 것은 100분의 50으로 바꿨었는데 100분의 하여튼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취득세 물건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43번 2번 지문은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자,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언제까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3번 지문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취득세가 경감되는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30일 확인하고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5번 지문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라고 했습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것은 수정신고고 수정신고. 자,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경감해 줍니다. 납부불성가산세 아니고요. 1개월 내. 다음에 사주차 때 또 나오니까 개정 내용 그때 또 보겠습니다. 5번 법인이 지자체장은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개인 아니고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시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적용되고요. 56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56번 문제 보시니까 자, 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쭉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와중에도 지금 틀리신 분들이 계시지만 몇 번 56번 문제.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였어요. 1번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한다. 앞서서 이미 나왔었죠? 네, 기술됐던 거. 등록면허세는 자, 예외적으로 기간 나올 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무신고가산세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신고 관련 가산세는. 자, 작년에도 이거 징수한다고 자, 바꿔서 나왔었고요. 징수한다,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한다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죠? 계속 나왔었고 2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사람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자, 3번, 4번은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부동산에 관한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 순액을 과세표준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3번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 미달하면 시가순액 과세표 맞고 4번처럼 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한다. 맞죠 여러분들? 재평가 후의 가액 또는 변경된 가액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렇게 시험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재평가 후에 등록 당시 재평가 후의 가액 또는 변경된 가액 또는 등기 등록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렇게 표현은 다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평가 전의 가액 아니고요.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 아이고 또 나왔네. 지방세는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맞고요. 57번 문제 요약집 50에서 1페이지 참조고 50에서 51페이지 참조인데 57번 문제 이걸 많이 틀렸단 말이죠. 57번 문제 답을 못 고른 분들이 꽤 되시는데 주로 1번, 2번을 주로 많이 골랐구만.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런데 자, 뭐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이런 게 낯설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우리 1, 2월 달 이런 때 제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차이점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혼할 때 여성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이혼할 때 이혼하려고 맘먹었으면 저 남편한테 막 홧김에 싸우다가 이혼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는 불의의 일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걸 제대로 못 얻고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맘먹었으면 조용히 이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 주부 선생 여러분들? 그래서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서. 그래가지고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는 통보. 절대 남편한테 헤어지자, 싫어졌다, 그만, 이혼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죠?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사랑하기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장한 친정 가족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그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밥 먹으면서 조용하게, 그죠? 그런 얘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재산 처분지 가처분 얘기를 했잖아요.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산한 수 아니고 이런 것들. 그렇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다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는 뭐가 돼? 채권 금액이고. 지상권 설정 등기, 요걸 못 고르신 분들 주로 1번, 2번을 고르고 지상권 설정 등기. 아직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또 써드리네, 이거를. 자,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려고 얘네들 소가지 부리고, 그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가등기는 또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에요. 3번 정답입니다. 주라고 하는 문제니까 꼭 맞히셨어야 되는데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 문제를 보시니까 58번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취득세 대상인 차량은 재산세에서 과세된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재산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토지, 읊어야지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차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상이 다 틀렸고. 2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OX요. 맨날 한 거잖아요. 이것도 기초이론 11월 11일부터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주택은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잖아요. 주택은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틀렸잖아요.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지.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택 때문에. 3번 이 쉬운 게 있잖아요. 고급주택은 당연히 재산세 대상이 되잖아요. 재산세에서 자 주택 그러면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누고 별장은 4% 비례세인데 고급주택 포함해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대상인 거지. 자, 3번 64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또 나왔네. 일동 건물. 재산세에서 일동 건물 나오면 쿵쿵딱 쿵쿵딱 쿵따리 쿵쿵딱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지 뭐.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나와야 되고 1구 건물 나오면 50%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일동 건물이니까 면적 비례 주거만인데 50% 주거용 상면적 50%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1구 건물이지. 이건 1구 건물이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일 때 전부 들어온다. 이건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고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언제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간부터 시작하죠. 재산세는. 근데 58번 문제를 보면요. 틀림없이 한 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자,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 요약집 57에서 60페이지 참조고. 요거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59번까지만요. 자, 봅니다. 자, 토지 이용 구분인데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지역의 소재는 개인 소유 농지.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정보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근데 위치를 딱 보려고 그랬더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2번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법령에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 공장은 토지정보제 풀 때 뭘 보라고 했어요? 위치 면적을 봅니다. 군읍면적은 깡촌이죠. 뭐든지 다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이니까 뭐가 돼요? 분리. 3번 개인이 축산용어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에 소지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목장은 토지정보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보죠. 자, 요거 도시적 밖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또 도시적 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이 아니라 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같은데 이런 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도시적 밖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4번 또 나왔네. 이거 무건축물의 부속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종합합산이고. 4번 별도 틀렸고. 5번 회원제 골프장 고불악장의 토지는 뭐가 됩니까? 고율 분리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잠깐 쉬었다가 6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